네, 그러면 전략가들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가치 출발도 예상해 볼까요? 코로와 EWI ETF 양안 선물 모두 플러스권 보입니다. 어제도 좀 반영이 잘 됐는데 어제 마이너스 예상이 됐는데 국내 증시가 바로 좀 마이너스를 좀 장중 내내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플러스권 반전 좀 꾀할 수 있겠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함께할 렉스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화상으로 오랜만입니다. 뵙다가 입국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입국했습니다. ETF 특집 준비했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요새 그 포트폴리오 ETF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맞아요. 이제 관심이 큰데요. 네. 한번 현 동향 살펴보고 네.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미국 증시부터 볼 텐데 그 미국 관련해서 ETF를 가장 많이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미 증시의 주가 반등의 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가 반등의 키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반기 주가가 괜찮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안이 만약에 내일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커다란 우상향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밤에 인도량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2분기 인도량이 지난 분기에 작년보다는 부진하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괜찮았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인도량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도량이 지금 2분기에 한 38만 4천 대 정도가 나와서 전년 대비 한 14% 정도까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1분기 대비보다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월가에서는 한 35만 대, 36만 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올라서 지금 특히 모델 Y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를 같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하고 지금 테슬라에 워낙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론 머스크의 갈등들이 있긴 하지만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실제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였던 그 중국 인도량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시장이 이 부분에서도 조금 좋은 점수를 지금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 투자자분들이 워낙 좋아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관련 ETF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 역시도 사실 올 상반기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다만 이번 실적, 2분기 실적 발표 전부터 보면 지금 그 테슬라 관련 뭐 레버리지 ETF들, 뭐 TSL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 지금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지금 저가 매수에 나오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계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 ETF 관심 많은데 사실 상반기에는 테슬라가 뭐 주가가 뭐 애플과 더불어서 테슬라 좀 아래에 있었잖아요. 네. M7 종목들 가운데 위에는 뭐 엔비디아나 뭐 팔란티어 이쪽으로 메타 쪽으로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ETF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긍정적이다. 네. 근데 실제로 테슬라는 좀 팔고 레버리지 쪽으로 좀 단타 수요가 ETF 쪽으로 좀 몰렸다고요, 실제로? 사실 이제 4월 달에 시장에 좀 많이 빠졌을 때 있었잖아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 그때 레버리지 관련 ETF로 추가 매수 규모가 엄청나게 사실 들어왔었어요.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조 단위 가까운 이제 수준으로 신규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몰렸었는데 최근에는 일부 이제 이익 실현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이제 관련 상품들에 대한 관심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인버스 상품도 있고 최근에 사실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가 개별 주식 커버드 콜 상품들을 또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최근 들어서 왜냐면 뭐 주 단위 배당 상품들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뭐 주 일주일에 1% 혹은 2%씩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테슬라를 직접 원주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커버드 콜 보유하면서 1%씩 배당받아 가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심지어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계속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배당 나길 전에만 들어가서 배당만 받고 네. 파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최근에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좀 다양한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양한 ETF 상품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한 정보들을 저희 오기석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그 미국 주식 종목이
코인베이스잖아요. 맞습니다. 예. 2025년 여름을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네. 예, 서클도 그렇고요. 네. 자, 관련한 ETF도 관심이 큰데 최근 핫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가상자산의 순환매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함께 ETF로 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꾸리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에게 좀 힌트 좀 주신다면요. 우선은 저는 올 하반기가 뭐 상반기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좀 본격적인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상승세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 1년, 2년 동안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비트코인 좀 넘어선 나머지 이제 소외받았던 이더리움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솔라나 같은 코인도 많이 관심 받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올해 그 상반기 주가가 압도적이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서클이었잖아요. 서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매출의 50%를 코인베이스랑 나눠야 되는 그런 계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코인베이스가 뒤에서 실질적인 승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코인베이스하고 서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한 8배 정도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이런 호재들이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들은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실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불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사용할 만한 것들이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개별 주식 투자하실 때 그냥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커버드콜 같은 상품에 투자하실 수도 있거든요. 투자하시면서 유사한 이제 수익률을 가져가시고 매주 1% 혹은 2% 가까운 분배금을 이제 받아가시면서 변동성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도 좀 관심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클은 네. 렉스가 저희가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많이 운용을 하는데 8월 8일 혹은 11일 날 저희가 최초로 서클 2배 레버리지 ETF도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네,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서클 관련해서 관심 매우 큰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네. 계시네요. 아마 관심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서클 관련한 ETF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사실 솔라나가 200달러 맞아요. 향한 ETF 네. 랠리가 이제 정말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분석 기대감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솔라나를 스테이킹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상자산에 있는데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솔라나를 어디 체인에다가 같이 투자해서 묶어놓고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 ETF가 어제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요. 지금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이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자산군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하락세를 겪었지만 어제 기점으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어제 상장을 해서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굉장히 크게 다뤄졌던 게 상장하는 ETF 중에서는 현재 봤을 때 상장했던 ETF 중에 상위 1%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장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솔라나 ETF 준비하고 있는 데가 피델리티라든지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레이스케일 같은 ETF 운용사들도 지금 솔라나 ETF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솔라나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관해서 ETF로 잡는 기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관련해서 좀 이 기회가 될 수 있는 힌트를 좀 주시죠. 네, 저는 여러 가지 사실 이제 투자 기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한 ETF들을 투자하기가 조금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법안들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자산관리사들은 보통 자산의 5%에서 10% 혹은 그 이상 20%까지도 가상자산에 투자하라라고 지금 여러 가지 서베이들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서클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에 직접 투자하든지 아니면 그런 종목들의 이제 커버드 콜
투자를 하면서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하반기는 제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감세안이 나오게 되면 네. EPS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투자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